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에 열린 내가 국대다 13라운드 3경기 최명훈 구단과 오유진 구단의 대국인데요. 자, 13라운드 3경기이기 때문에 13라운드 1, 2경기를 서로 한 판씩 나눠 가진 상태에서 결승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과연 두 선수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최명훈 구단은 여자 바둑 리그를 특히 해설을 많이 하면서 해설가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자, 오유진 구단 굉장히 두터운 기풍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 바둑 공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둑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최명훈 구단이 흑이고 오유진 구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대각선 소목을 들고 나오니까 오유진 구단 역시 두터운 기풍의 기사답게 양쪽 다 화점으로 지켜두었고요. 자, 두 칸 높게 굳혀가니까 하나 걸쳐하고 나를자로 받을 때 나를자로 또 굳혀두었어요. 자, 무난무난하죠. 자, 나를자로 올 때 한 칸을 띄워서 두었는데, 자, 보통 많은 경우에 나를자로 두고 붙여온다면 이런 식으로 포석이 진행이 되는 걸 제가 많이 봐왔는데, 일단 오유진 구단은 뭔가 붙여왔을 때 변화가 만만치 않다고,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칸 뛰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최명훈 구단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어가죠. 자, 일반적인 정석은 이곳을 두고 나를자로 둘 때 백이 벌려간다면 흑도 이런 자리를 공격해 가면서 이것도 하나의 포석이 될 수 있지만, 최명훈 구단 일단 백이 한 칸을 띄웠기 때문에 나를자로 압박을 하면서 초반부터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유진 구단 두 칸 낮은 역공을 하면서 흑돌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하고요. 자, 여기서 나를자 한 칸 뛰는 행마가 좋았고요. 자, 둘 때 하나 들여다봐 놓고요. 자, 이 들여다본 수의 의미는 이제 백이 이어준다면은 나중에 흑의 약점을 지금 당장 지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백이 끊어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탈출할 때 들여다본 돌이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들여다본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흑돌의 연결을 해두고 나서 귀 쪽으로 나를자 갑니다. 자, 백도 나를자로 바깥쪽으로 탈출을 할 때 3-3을 한 번 더 두면서 집으로도 차지를 하면서 이 백돌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당장 백이 나와서 끊는 거는 찝히고 이 세 점이 잡히기 때문에 백이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유진 구단도 이곳을 일단 한 번 더 쉬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나를자 한 방을 더 가면서 굉장히 실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붙여가면서 차단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 붙여두고, 자, 이곳을 붙여간 게 이 바둑의 조금 초반부터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오유진 구단으로서는 늘잔이 쭉쭉쭉쭉 밀어버리면서 연결이 됐을 때 이 세력이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와서 끊을 수가 있어요 되는데, 여전히 단수치고 돌려버린다면 백의 중앙 쪽 세력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이 5점이 너무 크게 떨어지죠. 그래서 늘어가는 수는 생각할 수 없고요. 당연히 젖혀가야 되는 자리고요. 자, 여기서 끊어가면서 초반부터 이르게 좀 어려운 장면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백이 늘고요. 자, 여기 이곳을 막는 거는 단수치고 밀었을 때 대책이 없어요, 흑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흑이 이곳을 막는다면 축으로 잡히고요. 유돌이 축머리가 안 되죠. 그렇다고 이곳을 늘자니 2점이 잡히는 순간 이 변쪽 4점도 그냥 공짜로 헌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최명훈 구단도 반대쪽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오유진 구단이 판단 미스가 나오면서 빠르게 이 바둑 포석이 흑 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자, 이 수로는 너무 무리수였습니다. 이 수로 이제 실전 진행을 보자면 늘었을 때 이곳을 단수치고 늘었을 때 흑이 막는다면은 막아가면서 2점을 잡을 수 있지만, 흑도 이제는 이 2칸 굳혀놨던 돌이 축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 끊어두는 교환이 좋았어요. 끊어두었을 때 잡을 수밖에 없고요. 딱
3점을 잡고 빵따냄을 하고 제압을 하게 되니까 일단 백의 빵따냄도 두텁긴 하지만 흑이 우변 쪽 5점을 제압한 게 집으로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오유진 구단이 다시 한번 판단 미스가 나오는데, 자, 이곳을 찔러가고 끊는 미스를 저지릅니다. 자, 물론 백의 세력이 연결이 되면서 빵따냄과 굉장히 두터운 세력이 만들어졌지만 이 우하 쪽 5점까지 잡히게 돼서는 지금 우하부터 우상까지 연결되는 흑의 집이 너무 크게 나버렸죠, 초반부터. 자, 이래서는 오유진 구단에 굉장히 어려운 고생길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변에서 어떻게 두었어야 될까요? 자, 이 수루는 가만히 위쪽을 먼저 한 방 단수 치고요. 자, 이을 수밖에 없죠. 단수 치고 나올 때 단수 쳐서 102점을 그냥 활용으로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수를 잡은 백이 이런 자리를 뛰어갔다면 여전히 굉장히 팽팽한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유진 구단의 우변 쪽에서 조금 이른 판단 미스가 나오면서 최명훈 구단이 빠르게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끊어두는 자리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맥점이에요. 두고 잡으니까 때리고 제압을 하고요. 오유진 구단 한 번 더 판단 미스가 나오면서 너무 큰 집을 줘버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유진 구단의 불꽃 추격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자, 일단 침착하게 지켜두면서 중앙 쪽 세력과 좌변 쪽 모양을 키워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고요. 자, 최명훈 구단 어깨 짚어가면서 확실하게 유리함을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유진 구단으로서는 이런 자리 밀어주면서 교환을 해주면은 그냥 지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중앙 쪽 세력을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중앙 쪽이 지워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유진 구단도 모자 씌워가면서 한껏 좌변 쪽을 키워가겠다, 이런 수를 두고요. 자, 최명훈 구단 한술 더 떠서 그냥 좌변 쪽을 다 폭파해버립니다. 자, 이래서는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유진 구단 붙이고 씌울 때 째고 나오는 행마가 좋았고요. 자, 이곳을 붙이고 끊고 싶지만 단수 치고 있고 단수 칠 때 나가버리면 백이 물론 차단은 성공하지만 이런 자리 단수 치고 붙여서 나가기만 하더라도 백의 모양이 좋지가 않겠죠. 무리하게 끊어갈 수가 없는 장면이고요. 자, 그렇다고 이곳을 늘어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막고 끊을 때 이런 자리 찝고 끼우면서 타겟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곳을 이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끊어가는 자리는 조금 무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찝히는 수도 있고 젖혀서 연결하게 된다면 흑돌을 차단해도 흑돌들이 연결이 돼버리겠죠. 자, 그래서 차단하는 수는 당장은 무리라고 보이고요. 자, 최명훈 구단이 이곳을 딱 째고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흑의 집을 상대할 만한 백의 모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오유진 구단 대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추격을 시작을 하는데요. 자, 막을 때 다가가고요. 자, 이 장면에서 너무나도 유리하기 때문에 최명훈 구단 다시 한번 중앙 쪽을 두어가면서 이제 백의 중앙 쪽을 확실하게 지었다, 이런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수죠. 자, 이 수로는 침착하게 잡아두는 수도 굉장히 두터웠는데 일단 붙여서 어쨌든 끊는 수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두텁게 입구자로 두어갔고요. 자, 이 장면에서 나리자로 지켜두었는데 안 지키자니 어려운 자리예요. 백 입장에서는 빠르게 집으로 득이 되는 자리들을 두어가고 싶지만 이곳을 붙이고요. 둘 때 끊고 이을 때 늘면 지킬 때 씌워서 오히려 이 중앙 쪽 좌중앙 쪽 102점이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건너붙이는 뒷맛이 있고, 아니면은 흑이 이런 자리를 다가오면서 싸움을 시작했을 때도 백이 이 흑돌을 제압하지 못한다면은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유진 구단 눈물을 머금고 지켜두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한 발 더 교환을 해두고요. 자, 최명훈 구단 예전에 이제 이창호 구단에 이어서 2인자로서 굉장히 오래 활약을 했는데 이 레전드 기사들을 보면 클래스는 어디 안 간다는 말이 당연한 것 같아요. 여전히 굉장히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오유진 구단 여류 랭킹 지금 5위 안에 드는 굉장한 강자인데 쩔쩔 매고 있죠, 바둑을. 자, 이렇게 두어 가니까 최명훈 구단 두텁게 또 한번 지켜두고요. 지금
지금의 집 차이는 한 10집 이상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을 눈목자 교환 한 방 하고, 그리고 나가면서 뭔가 변화를 계속해서 구해가고 있죠. 자, 일단 따내고 이 한 점을 잇게 되면서 어쨌든 흑 한 점을 제압하고 백도 집으로 굉장한 이득을 받지만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흑의 돌들이 머리가 나오게 되면서 흑도 불반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곳을 미러하고 젖히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 너무 방심한 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로는 한 발 더 가면서 강력하게 가는 게 좋았고요. 이어준다면은 막으면서 당연히 백도를 한 줄이라도 줄여놓는 게 흑 입장에서는 집으로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차단하고 싶어도 째고 나가면서 살자고 하는 순간 백이 이 흑도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잡으러 가야 되는데 백도 끊어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백돌들이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백한테 머리를 내밀어 주더라도 상변 쪽에서 살자고만 했다면은 흑이 훨씬 더 유리한 바둑을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바둑이 워낙 유리하다 보면 방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젖힌수가 살짝 완착이고요. 자, 이어둘 때 자, 이곳을 이어두는 수도 어쨌든 오유진 구단도 호구 쳐서 받아주는 게 조금 더 좋았는데 있게 되면서 흑이 오히려 더 득을 본 상황이 되었네요. 왜냐하면은 이 장면에서는 흑이 굳이 밀어가지 않고 입구자로 둘 수도 있겠죠. 자, 최명훈 구단의 완착도 나왔지만 오유진 구단도 강력하게 두지 못한 수가 서로 간의 실수가 한 번씩 교환이 됐다고 보이고요. 자, 이 장면에서 막아가는데 막아간 수로는 날일자가 조금 더 깔끔한 모양이었습니다. 자, 막았을 때 불꽃 추격을 하고 있는 오유진 구단의 붙인 수가 일단 좋았고요. 붙이고 젖히는 수를 선수하고 이곳을 딱 두게 되니까 집으로는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 젖혀두고 제압을 하니까 집으로는 이제 10집 차이가 한 6, 7집 정도로 두세 집 정도 따라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명훈 구단 입장으로서는 여전히 흑의 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마 이 바둑을 질까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자, 여기를 뛰어왔을 때 일단 오유진 구단 백으로서는 이렇게 지켜가고 싶은데 그냥 끊어서 잡히는 순간 중앙 쪽에도 통통하게 흑집이 나게 되면서 도저히 역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빠져나오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곳을 치받고 끊어갈 때 단수치고 이러면서 뭔가 흑의 세력권 안에서 계속해서 안타깝게 버텨가는 느낌이죠. 자, 이곳을 붙여갈 때 들여다보고요. 자, 이 장면에서 최명훈 구단의 또 완착이 나오는데 자, 이때는 그냥 이어두고 늘면 있고 뜰 때 이런 식으로 흑도를 살리자고만 했다면은 흑이 이 바둑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나와서 끄는 수가 최명훈 구단의 완착이었고요. 자, 끊게 되니까 지금 보시면 백이 이런 자리를 붙이던지 아니면 끼우고 이런 자리를 끊어갔을 때 물론 흑이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이렇게 활용을 당하고요. 딱 중앙 쪽을 살려가게 된다면 상변 쪽에서 백이 집으로 꽤 득을 보게 되었죠. 자, 이렇게 돼서는 거의 뭐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백이 이제는 끝내기 해서 승부를 걸어볼 만한 그런 집 차이가 될 뻔했어요. 하지만 오유진 구단도 이 수를 바로 결행하지는 못했고요. 자, 이곳을 늘면서 좌변 쪽 흑도를 조금 더 괴롭히고 내 상변 쪽을 두겠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이 수가 살짝 또 백의 실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명훈 구단 호구 치는 수가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조금 한수 요 교환으로 인해서 흑이 빠져나오는 수가 생겼죠. 빠져나오는 수가 생겨서는 백이 이만큼 손해를 봤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최명훈 구단도 일단 빠져나오기 전에 이 세 점을 이어두는 게 굉장히 큰 자리였는데 요석이면서 나중에 이런 자리를 막아갔을 때 흑의 근거와도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최명훈 구단도 먼저 빠져나오는 수가 살짝 실수였고요. 자, 이곳을 늘어갈 때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두라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두어야지 이런 자리를 뛰어가면서 상변 쪽 백 모양을 지어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백한테 잡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상변 쪽이 백집으로 굳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있거나 따는 수가 굉장히 두텁고 큰 자리였는데 초속기 바둑이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귀쪽을 지켜두었을 때
두고요. 자, 오유진 구단으로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오유진 구단이 이 상변부터 활용을 하고 여기는 물론 뚫리긴 했지만 흑의 실수가 등장을 하면서 이 흑대마 전체가 위험해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명훈 구단으로서는 어디서 실수가 등장을 했냐면, 자, 이 장면에서 무조건 이 세 점을 잇고요, 호구 칠 때 빠져나옵니다. 자, 쌍립으로 지킬 때 이곳을 막으면서 지키고요, 중앙 쪽을 지킬 때 교환 하나 해두고 그 다음에 귀를 지켰다면은 흑이 여전히 우세한 바둑을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이 자리 귀 쪽을 바로 지켜준 게 살짝 실수였고요. 자, 오유진 구단 이제는 역전 분위기를 확실하게 탔다고 볼 수 있어요. 확실하게 최명훈 구단을 더 괴롭히는, 붙여가면서 괴롭히는 수를 선택을 하고요. 집으로도 굉장히 득을 봤죠. 여기서 흑은 여전히 한 집도 확실하게 얻게 되어서는 이제부터는 백의 국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전체 흑대마가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최명훈 구단으로서는 거의 눈 뜨고 코베인 격이 되었는데, 왜냐하면은 초반에 이 돌들을 잡고부터는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오유진 구단이 뚜벅뚜벅 따라오면서 오히려 지금은 역전에 이르렀고요. 자, 이곳을 이제 밀어가고 끊으면서 최명훈 구단도 계속해서 버텨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결국에 이 세 점을 잇기는 했지만 지금은 백이 좌변 쪽도 살아있고 이 중앙 쪽에 초반에는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집이 너무 흑의 집이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조금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백의 세력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흑돌 대마를 공격하는 좋은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자, 오유진 구단이 물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의도를 하고 두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오유진 구단의 세력 작전이 통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곳을 붙이고 딱 뛰는 순간 이 흑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최명훈 구단도 밀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버티기는 하는데 오유진 구단이 두텁게 처리를 하고요. 자, 이곳을 젖히고 호구 치게 되니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흑이 안쪽에서 살자고 해야 되는데 오유진 구단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죠. 자, 이곳을 끊고 때리고 딱 막아두면서 좌변 쪽도 확실하게 살아두고요. 자, 이 장면에서 좌변 쪽을 왜 살아줄까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기 두면 다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수 치고 때릴 때 밀고 들어가고요. 단수 치면은 끊고 때릴 때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느는 수가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있게 되면은 이 5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중앙 쪽을 크게 잡았기 때문에 승패가 바뀌는 경우는 없지만 오유진 구단으로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딱 좌변 쪽을 살아주고 흑이 살기는 했지만 마지막 큰 자리 상변 쪽을 두게 되어서는 중앙 쪽이 말도 안 되게 뜯겼어요. 거의 30집 이상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바둑은 여기서는 오히려 흑이 역전할 기회가 없게 되었고요. 자, 이 바둑 초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유진 구단의 좀 판단 미스 2번이 나오면서 우상 우하까지 흑의 집이 60집에 가까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초반부터 형성이 되면서 10집 이상 불리한 바둑을 계속해서 두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그 바둑을 오유진 구단의 침착함 그리고 한 번의 기회 포착으로 이 좌변 쪽 흑돌들의 공격을 통해서 중앙에서 엄청난 득을 보며 역전에 성공한 대국이고요. 결국에 이 3라운드 결승 경기였기 때문에 이 바둑을 승리함으로써 다음 대국까지 둘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명훈 구단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국일 것 같고요. 자, 두 선수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 흑백 바둑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